네, 여러분들 강민혁입니다. 예, 계속해가지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자기소개서 3번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의 영상에 비해서 제가 굉장히 너덜너덜해졌다라는 느낌이 좀 드실 거고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어요. 어금니가 깨져가지고 치과에서 1시간 정도 갈굼을 좀 당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차분한 영상을 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철도시설공단 자기소개서 3번 항목은 자신만의 원칙, 그에 대한 이유 및 실천 사례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고 했거든요. 키워드 상으로 보면 일단 인재상인 사회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윤리 능력 중에 혹은 대인관계 능력도 강조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키워드 하나만 선택을 하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항목일 수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 그 직무기술서를 보시면 그 수행 태도가 나와 있어요. 그 태도와 관련된 가치관과 연결해서 강조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두려움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미뤄두지 말고 항상 빨리 헤쳐나가려는 저만의 원칙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가 안 좋은데 치과 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결국 오늘 가서 더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좀 뭐랄까 미련한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정말 두려움이나 이런 게 있으면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원칙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사례에서 정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쓸 수 있는 소재라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무엇이고 정말로 그러한 원칙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이 직업윤리나 대인관계 능력에서 발휘될 수 있는 좋은 가치관적인 측면을 잡아주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행동지표상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대인관계 능력을 강조하려면 뭐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을 바탕으로 뭐 사소한 것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충족시켜주는 모습,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라든지 서로 간의 어떠한 기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언행일치, 그리고 진지한 사과 등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원칙으로 잡아서 실천한다고 한다면 대인관계 능력을 강조할 수 있겠죠. 혹은 뭐 정직이라든지 뭐 신용 뭐 이런 직업윤리적 측면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 항목에서 직업윤리와 관련해서 강조할 수 있는 항목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윤리로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뒷부분에 뭐 직업윤리 책임의식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책임의식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 신념과 뭐 100% 연결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정직이라든지 신용, 뭐 직업윤리 능력에서도 이제 근로윤리에 포함되는 어떤 정직, 뭐 준법성, 뭐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강조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냐? 예를 들면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작성을 좀 해볼 텐데, 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글자 수는 500자이기 때문에 이제 구성적 측면에서는 앞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소제목을 작성하는데 예를 들면 실수는 인정하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건 이제 행동 노하우 강조형의 소제목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실수를 인정하는 그런 직업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는구나, 혹은 대인관계 측면에서도 실수를 먼저 인정하는 모습을 강조하려나 보다, 이렇게 유추가 될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두 갈씩에서 어떠한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실수는 먼저 인정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갈등이나
의견 조율 과정에서 본인이 어떠한 주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하기보다 서로 간에 뭐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을 때 비로소 상대방 역시 저를 존중해주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어떤 경험에서도 이와 같이 제가 부족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이러한 실수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좋지 않은 성과를 감추려 하기보다 먼저 이렇게 보고하거나 공유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오히려 더욱 얻고 있습니다. 특히 실수 인정뿐 아니라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까지 함께 제시하면서 최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약간 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실수를 인정한다.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앞부분에서 과거의 어떠한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원칙을 세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약간 이렇게 과거의 어떤 좋지 않은 부분들을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좀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실제 평가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뭐 실수 몇 개 했다고 그런 것들을 갖고 흠을 잡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굉장히 솔직한 지원자다라는 좀 신뢰성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억지로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을 끄집어낼 필요는 없는데 저 같으면 말 그대로 이렇게 과거에 좀 실수한 부분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어떠한 좋지 않은 결과를 통해서 내가 정말 큰 교훈을 얻어가지고 그 이후에 정말 이러한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만 잘 보여주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말 그대로 저는 방금 이제 대인관계 능력이나 직업윤리 능력이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는 진지한 사과 혹은 그 다음에 잘못된 것도 정직하게 밝히자 이게 약간 겹치는 키워드다 보니까 더 좋은 느낌으로 줄 수 있어서 저는 이와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머리를 좀 더 많이 쓰다 보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키워드는 예를 들어서 뭐 언행일치를 강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밑바탕이 되는 소재, 내가 언행일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행일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 역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바탕에 대한 소재와 그다음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키워드를 동시에 강조할 수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지표 중에서 하나만 강조해도 나쁘진 않은데 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취가 조금씩 좀 풀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항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공동의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 본인이 기여한 경험, 요건 이제 말 그대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제 직업윤리 능력 중에서도 공동체 윤리, 책임의식, 여러분들의 어떤 공동 목표 달성 시 본인이 팀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책임감 있게 했던 게 무엇이냐, 약간 이런 부분 강조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얘네가 이야기하는 그런 조직 문화 안에서 뭐 소통을 중요시 여겨서 이렇게 서로 간의 어떤 협업을 좀 도모한다라든지 뭐 이러한 내용들도 많이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워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업무 공유와 그 다음에 의견 조율을 바탕으로 팀원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서 어떠한 공동 목표를 달성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팀워크를 강조할 수도 있는데 안정적으로 이 항목을 잘 쓰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 강조하고 있는 자발적 기여나 긍정적 마인드, 적극적 희생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강조하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자발적 기여라는 것은 내 역할뿐만 아니라 팀,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역할까지도 나서가지고 무언가를 좀 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억지로 한다기보다도 말 그대로 그 과정을 통해서 나도 뭔가 배울 수 있고, 혹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 역시 부족한 점들을 주변 팀원들에게 보완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본인이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강조하는 게 좋겠죠. 물론 희생을 진행할 때는 너무나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어떠한 자금적인 측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동아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서가지고 내가 5천만 원 쾌척했다, 뭐 이거 희생 아니야, 약간 그런 건 안 됩니다. 왜냐면 물질적인 부분으로 희생한다라는 것은 어떤 여러분들의 행동 노하우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겠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학교 교육 관련 조별과제 수행 경험 작성을 지향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 관련 여러분들 뭐 전공 과목에서 어떤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약간 그런 것들은 작성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활용가능 소재 예시거든요. 이게 뭐 학생회 사업이라든지 과 소모임 학교 축제 준비라든지 동아리 활성화라든지 뭐 신규 동아리를 설립한다든지 뭐 어떤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인턴이면 좀 좋고요. 그래서 꼭 이러한 경험들이 여러분들 지원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선생님 이 모든 항목에다가 뭐 NCS 직무 중심인데 직무 관련된 경험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요. 평가자는 그런 사람들을 또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 항목에 맞는 그러한 키워드를 드러낼 수 있는 소재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진 않고요. 아까 일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요구했던 자기소개서 작성 주의사항 그 부분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조건들만 충족이 된다면 전혀 소재로서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한번 자소서를 작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좀 한번 해볼 텐데, 일단은 뭐 소제목 이것도 뭐 또 작성이 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희생을 통해 나와 팀의 성장을 뭐 이끌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키워드 이제 행동 노하우 요약형과 이제 내용 요약이 좀 된 그러한 소제목 케이스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팀 활동 중 저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팀의 어떠한 어려움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동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부분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이번 기회에 그와 관련된 어떠한 역량이나 노하우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삼았습니다. 혹은 어렵게 느껴졌지만, 일단 어렵게 느껴져야 돼요. 너무 쉬운 거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팀 활동에서 나가가지고 어떤 발표를 해야 돼. 학과 발표는 아니고 무슨 이제 동아리나 동호회 약간 이런 부분이라고 공모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거기엔 영어로 발표해야 되거든요. 나의 원래 그 목표는 그 자료를 준비하는 거야. 근데 그 발표하는 사람 따로 있고 편집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발표하는 친구가 영어로 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해외에서 한 20년 동안 햄버거 먹고 들어왔어요. 영어가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막 도와줬어. 그리고 내가 막 해. 그럼 그게 정말 큰 희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어느 정도 맡았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본인도 좀 어렵게 느껴져야 돼요. 혹은 어렵게 느껴졌지만 팀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저 역시 제 역할을 도움받으며 함께 해나가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제를 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노력까지 하면서, 어떠한 노력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나도 영어 잘 못하는데, 발표 잘 못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원에 다니면서 혹은 뭐 유튜브 뭐 독학하면서, 아니면 발표 잘하는 친구 뭐 꼬셔다가 배우고, 이러한 노력까지 하면서 함께 그 역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고, 저 역시 부족했던 어떤 점, 혹은 어려웠던, 저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어떤 점, 이런 부분을 동료에게 도움받으면서 더 좋게 역할을 수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저희 조직이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약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신 거 딱 보시면,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제가 맨날 자소서 삭제하는 상황 설명에 대한 부분이고, 요것도 상황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나 역시 어쩌죠 했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가 생각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행동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훈훈한 마무리, 약간 이런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팀워크를 발휘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도와줬다, 근데 내가 다 했다, 약간 이렇게 하면 재수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움 주는 건 좋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도움 받고, 이렇게 좀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쌍방향의 팀워크를 발휘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의사항으로는 학교 교육 관련 조별과제 수행 경험은 작성 지향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절대로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여기 항목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항목입니다. 저도 이제 마취가 점점 더 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말을 많이 하니까 확실히 좀 풀리는 것 같아. 5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이 약간 이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이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그러한 직업기초 능력이나 어떤 인재상적인 측면, 그 다음에 어떤 태도적인 측면이었다면, 5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역량이라는 단어가 기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부분을 소재로 잡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그래도 표면적인 이 항목의 평가 키워드는 인재상의 전문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직업기초 능력의 자기개발 능력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밑바탕이 되는 건 직무 수행 능력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자기개발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이나 관련 경험을 많이 안 쌓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특정 영역과 관련해서 해당 역량을 꾸준하게 쌓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소재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핵심 행동 지표는 어쨌든 우리가 지원 직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역량을 내가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과거, 현재, 미래의 자기개발 노력으로 강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거에 전 이러한 역량을 쌓았어요가 아니에요. 과거에 이러한 역량을 쌓으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이런 거 하고 있고, 향후 입사하게 된다면 어떠한 수준 달성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 한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강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뭐 여러 가지 이 회사의 직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이제 강조하실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고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원 직무는 어떠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에 어떠한 역량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요 내용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기술서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 직무기술서 중에 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모든 역할을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도 관련해서 역량을 쌓았던 그러한 연관된 그 역할을 하나 잡아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역량이라는 것은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지식이냐, 아니면 어떤 기술이냐, 아니면 어떤 관련된 경험의 노하우이냐로 볼 수 있는 직무 수행 능력과, 여러분들이 직무 수행 능력에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직업 기초 능력을 강조할 수 있는데, 단 타 항목에서 강조하지 않았고 실제 직무 기술서에서 나와 있는 필요 직업 기초 능력을 한 개 잡아서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이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게 자신이 없으시면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타 항목에서 우리가 지금 뭐 대인관계 능력이나 직업윤리, 그 다음에 뭐 앞부분에서 뭐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약간 창의성과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을 강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강조하지 않은 것들은 뭐 예를 들면은 어떠한 뭐 갈등 관리라든지 대인관계 능력에, 아니면 어떤 뭐 자원 관리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직이의 능력이 있다라든지, 약간 뭐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강조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자원 관리 능력을 한번 강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걸로 한번 써볼게요. 한번. 그러면 자, 이건 일단 이제 제 설명을 위해서 어떤 키워드를 강조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내용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럼 지원 직무는 어떤 목표성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뭐 자원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한 가지 제시하시고, 저는 과거 동시다발적으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자원의 유형과 자원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현실적인 자원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면서 보완하여 결과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사하게 된다면 어떠한 자원 외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동시다발 이건 뭐 필요한 시간의 유형, 이건 시간 자원이라고 가정하고 마지막에 입사하게 된다면 시간뿐만 아니라 정보나 인력에 대한 자원 역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기에 이와 관련하여 정보, 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쌓고자 관련된 책 등을 읽으며 학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사 후 향후 매니저가 되었을 때, 뭐 매니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책임자가 되었을 때 팀 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에 리더십과 연계하여 이러한 역량을 입사 후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간 이와 같은 방법이에요. 자, 이게 어떤 느낌이다? 과거에도 나도 어떠한 경험에서 이러한 역량을 발휘했었고 현재에도 이 역량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 공부도 하고 있고 미래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난 향후에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노하우들을 좀 쌓아갈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직업기초 능력을 강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이 직업기초 능력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지원 직무는 어떠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기술직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과거 어떠한 전공 교과목을 통하여 관련한 지식을 집중적으로 이수하였고 이러한 지식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기술적 노하우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어떠한 직간접 경험을 하면서 이러한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입사 후
뭐 빠르게 이 뭐랄까 철도시설공단의 업무 매뉴얼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기에 다양한 철도시설공단의 시설 관련 정보를 어떻게 학습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에도 매뉴얼에 반영될 정도의 표준화된 기술력을 쌓아 전사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학습과 실제 업무를 병행하며 역량을 쌓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요건 이제 말 그대로 직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강조를 한 케이스죠. 그래서 요것도 가능하고 아까 제가 아래 썼던 이러한 부분들 있죠. 이제 말 그대로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도 여러분들 강조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 한국철도시설공단 그 직무기술서 아까 저기 뭐지 그 치과 다녀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뭐 직무마다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다 그 사례들을 다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지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난 전문성 있는 사람이를 강조하지 마시고 나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강조하신다면 충분히 이 항목도 어렵지 않게 작성이 될 겁니다. 일단은 본의 아니게 굉장히 차분한 방송을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방송이 아니고 오늘은 좀 영상 촬영인데 라이브 방송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더 거기에 좀 제가 익숙해져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는데 궁금한 사항들 역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이제 여러 소재라든지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제가 댓글로 남겨드릴 거고요. 매주 화요일날 오후 11시에 제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제가 언제부턴가 공기업 자료들만 많이 올리다 보니까 사기업을 잊은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제가 태생이 사기업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뭐 저희 모든 전문성은 사실 사기업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기업 역시 사기업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많은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